면이 있죠. 모서리에 면이 있고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된다는 건 결국에 이제 면이 쪼개져서 만들어져야지 이 형태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면을 추가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또한 점이 주사위에 요 점이 아니라 홈이죠. 요 홈 말 그대로 모델링 자체가 여기가 패여야 되는데 요것이 패이려면 지금 요 상태에서 패일 수 없습니다. 면이 혹은 엣지들이 더 추가가 돼서 패이게 됩니다. 면의 개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먼저 추측을 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모델링의 기본 과정은 최종 아웃풋의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본 형태에서부터 면을 조금씩 추가하고 엣지나 버텍스나 면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형태로 만들어 나갑니다. 최종 아웃풋이 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습니다. 처음에는 육면체로 시작하지만 이것을 그 다음 조금 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복잡한 형태로 생각하게 되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태가 면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일자로 가다가 사선으로 꺾이고 다시 일자로 되어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네, 2단계 형태로 조금만 더 복잡한 형태로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서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이라서 이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델링의 이 모서리 부분에 면을 추가해서 주사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면을 추가해야 됩니다. 네, 면을 추가해야 되는데 면을 추가해야 되는 툴은 베벨이 있고 익스트루드가 있고 챔버 버텍스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툴들. 지금 요 세 가지 툴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주사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챔퍼 버텍스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과정이 사실 순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주냐에 따라서 주사위의 모델링 혹은 어떤 내가 원하는 모델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냐 안 되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주사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먼저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게 좋냐면 챔퍼 버텍스를 활용해서 각 모서리에 있는 이 버텍스 위치에다가 면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복잡하게 면을 더 추가해 놓고 챔퍼 버텍스를 한다거나 뭐 베벨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챔퍼 버텍스 툴이 어디 있냐? 네, 툴은 여기에 없죠. 툴은 지금 어딘가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메뉴 셀렉터가 모델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델링으로 꼭 바꿔주세요. 저랑 같이 모델링으로 되어진 상태에서 네, 메뉴에 보시면 챔퍼 버텍스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네, 에디트 메시에 있습니다. 에디트 메시에 챔퍼 버텍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버러지 버텍스 뭐 컴포넌트에 보시면 익스트루드 우리가 곧 활용할 익스트루드 네, 또 여기 베벨 두 번째 베벨도 있는데 네. 뭐 간단히 이 친구들을 설명하게 되면 뭐 컴포넌트에는 지금 보시면 버텍스 혹은 면 혹은 엣지를 머지 합친다거나 확장시킨다거나 떨어뜨린다거나 연결시킨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이제 컴포넌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툴들이고 버텍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툴은 지금 여기 버텍스로 해서 따로 모아져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엣지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습득하는 툴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한 세네 가지의 기본적인 툴을 가지고 한 세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이 친구들은 한 번 해준다거나 뭐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편리함에 있어서 많이 알아두면 좋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모델링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것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툴들을 알게 돼서 조금 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과정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네.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나중에 습득을 하셔서 저보다 뛰어난 모델러 혹은 3D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버텍스 모드로 바꾸고 말도 안 돼. 대단히. 내가 원하는 모서리에 내가 원하는 버텍스 자리에 추가하고 싶은 면이 있다면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챔퍼 버텍스를 누르면 되는데 요게 이제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눌렀군요. 죄송합니다. 챔퍼 버텍스 옆에 이렇게 작은 창이 있습니다. 요것은 다 옵션 창인데 이렇게 옵션 창이 있는 것들이 있는 툴이 있고 없는 툴들이 있습니다. 옵션 창이 없는 툴은 그냥 이거를 클릭해서 이 툴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옵션 창이 있는 것들은 클릭해서 열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보시면 with 해가지고 0.25라고 되어 있는데 이 0.25라고 되어 있는 수치를 우리가 더 큰 숫자로 바꾸게 되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면이 더 큰 면으로 만들어지고 요 숫자를 낮추게 되면 작은 면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0.2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면서 가운데에 있던 버텍스가 3개의 버텍스로 나눠지면서 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 Z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창에 있는 요 수치를 0.1로 바꿔서 작은 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실 수가 있죠. 다시 0.2로 바꿔서 다시 컨트롤 Z 다시 0.2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미지를 꺼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는 챔퍼 버텍스라는 툴을 활용해서 모서리 각각의 8군데의 이 모서리에 면을 만든 겁니다. 면을 추가한 겁니다. 자, 다음은 여기 엣지 각각의 엣지에 이렇게 사선의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챔퍼 버텍스로 네, 이번에는 베벨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자, 엣지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네. 베벨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요 엣지들의 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육면체 하나 꺼내서 네, 엣지 모드로 바꿔서 모든 엣지를 다 선택하고 베벨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베벨도 옵션 창이 있습니다. 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봤던 챔퍼 버텍스에서 봤던 위드 네, 면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면의 크기를 0.5로 할 거고 세그먼트 1로 할 거고 스무스 앵글 30으로 할 거다. 자, 아까보다 옵션이 되게 많아졌는데 뭐 다른 옵션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요 세 옵션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그먼트를 1로 하고 위드를 한번 1로 해서 어플라이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값으로 베벨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이건 아니죠. 다시 0.5로 바꾸고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2로 바꾸고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베벨로 하게 되면 한 번에 만드는데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네, 베벨로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꾼 같죠? 자, 우리는 기초를 배우는 사람들이라서 네, 약간 다릅니다. 그렇다고 또 뭐 똑같진 않습니다. 챔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베벨을 입히는 것과 그냥 뭐 바로 다이렉트로 원하는 엣지를 선택해서 베벨을 하는 것과 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챔퍼를 한 거고요. 네,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세그먼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그먼트를 2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답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면이 하나만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면이 두 개가 생성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두 개가 되면서 만들어지죠? 네. 네. 나중에 이것이 세그먼트가 2가 아니라 3이 되면서 그러면서 3이 되고 점점 면의 개수가 많게 해서 베벨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거를 잠시만요. 뷰에서 쉐이딩에서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디드 네, 같이 볼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보시면 스무스 앵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각지게 약간 더 부드러워지게끔 만들어주는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랙셔널이냐, 업솔루트냐. 요 차이에서 요렇게 보이냐, 요렇게 베벨이 되냐. 내가 선택한 엣지를 중심으로 면이 만들어지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베벨이 되면서 형태를 부드럽게 변형시키냐. 네, 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요게 첫 번째 것이 업솔루트 옵션으로 바꾼 상태로 해서 똑같은 값으로 변형을 시킨 거고요. 두 번째가 프랙셔널로 놓고 똑같은 값으로 변형을 시킨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요 오토매티컬 네, 요 옵션인데 요걸 체크를 풀게 되면 라운드니스에 또 이제 라운드니스 옵션이 살아납니다. 네, 요것이 1일 때와 2일 때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이 2일 때 아까
오토매티컬리로 그냥 자동적으로 되게끔 하는 걸로 했을 때랑 그 다음에 라운드니스를 내 임의대로 2로 바꿔서 했을 때랑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로 놓은 상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로 했을 때는 각 모서리가 확대되면서 만들어졌는데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네, 안으로 들어가면서 만들어지게 되죠. 모서리의 면이 확장이 되게 되죠. 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업솔루트로 바꿔서 베벨을 하게 되면 또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벨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이렇게 면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축소시키기도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엣지 모드로 바꿔서 잠시만요. 괜히 없앴네요. 네, 비교하면서 볼 겸 하나를 더 두고 네, 다시 원래대로 다시 이거는 하나만 네, 이거 오토매티컬리로 어플라이 네, 요거랑 비교해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베벨을 하고자 하는 엣지들을 선택하고 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베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2가 좀 작네요. 그럼 컨트롤 Z 0.5 어플라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벨을 한꺼번에 하는 것과 베벨을 먼저 챔퍼를 하고 베벨을 하는 것과 형태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주사위의 형태와 비슷할까요? 후훗. 이게 더 주사위의 형태와 가깝겠죠? 네, 이 친구는 빠이빠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면을 더 추가해서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단축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QWER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단축키가 이제 키보드의 그 QWER의 위에 있는 숫자입니다. 숫자 1, 2, 3, 4, 5, 6, 7까지 1, 2, 3, 4, 5, 6, 7까지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2는 이제 많이 안 쓰게 되는데, 이제 이게 뭐더라, 서브 디비전 형태로 변형을 시키는 건데 이거 자주 안 씁니다. 네, 요거는 다시 5 눌러서 네, 1. 그 다음에 2는 많이 안 쓴다고 그랬죠? 3. 네, 3을 눌렀더니 뭔가 이상해졌죠? 어떻게 이상해졌다? 약간 형태가 부드러워지는 형태로 변형이 됐다. 네, 1은 지금 현재의 상태이고요. 3은 가상으로 이 친구가 스무스가 됐을 때 보시면 여기 멜 스크립트 알림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스무스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를 스무스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스무스가 된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택을 하시고 1, 3, 1, 3 1, 3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이제 이 상태에서 모델링을 하다가 굳이 면을 다 추가하면서 스무스한 형태로 바꿔도 면을 더 추가해서 해도 되지만, 혹은 쉘브에 있는 요 스무스 옵션을 스무스 툴을 갖다가 활용해서 스무스를 시켜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3번을 누른 상태로 해서
모델링은 그냥 이렇게 각진 형태로 모델링을 하지만 최종 아웃풋을 우리가 나는 3번만 눌러서 렌더링을 걸 거야 라고 했을 때 멘탈레이로 렌더를 걸 때는 네, 요게 요 형태로 요 디스플레이 요 보여지는 거대로 렌더링이 됩니다. 차후에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게 중요하지가 않죠. 일단은 3번을 눌러도 약간 형태가 일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아직 형태가 모델링이 덜 됐다는 거죠. 네. 네, 모델링이 덜 됐다는 거는 왜 그럴까요? 모델링이 왜 덜 돼서 이렇게 3을 눌렀는데 부드럽게 보이긴 하지만 부드럽게 보이지 않고 울퉁불퉁해 보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네요. 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다각형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각형인가요? 1, 2, 3, 4, 5, 6, 6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면은 몇 각형일까요? 몇 각형일까요? 1, 2, 3, 4, 5, 6, 7, 8, 8각형입니다. 불필요하게 다각형이 많이 나올 때는 우리가 모델링을 해도 나중에 스무스를 눌러도 형태가 일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모델링을 할 때는 이러한 다각형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을 좀 쪼개주겠습니다. 팔각형을 되도록이면 팔각형이 나오지 않게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엣지를 더 나눠서 엣지들을 더 추가해서 사각형과 되도록이면 삼각형으로 형태로 면이 되게끔 만들 것이고, 또한 주사위에 들어가는 홈을 만들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엣지를 더 추가할 것입니다. 네, 이건 닫고요. 엣지를 추가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메시 툴에 가면 인서트 엣지 루프 툴, 멀티컷, 업셋 엣지 루프 툴과 같이 엣지를 추가하는 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인서트 엣지 루프 툴과 멀티컷을 활용해서 엣지를 추가할 것입니다. 어떻게 쪼개는지 잘 봐주세요. 여기 클릭, 네, 스냅이 먹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텝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근처에 가면 이렇게 어느 것을 찍을 건지, 어느 지점을 찍을 건지, 네, 해주는데 저는 여기를 찍을 겁니다. 이렇게. 네, 마무리 엔터. 네, 여기랑 여기도 클릭 엔터. 네, 멀티컷 클릭 엔터. 이 버텍스와 이 점과 이 점을 클릭해서 엔터. 네, 팔각형을 엣지를 추가하면서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나눴습니다. 가능하죠? 되도록이면 이렇게 보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엔터, 클릭 엔터, 클릭 엔터. 빠르게 하겠습니다. 클릭 엔터, 클릭 엔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에는 제가 카메라를 빨리빨리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카메라를 빨리빨리 돌리는 방법을 습득하셔야지 작업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러한 이렇게 해서 이쪽 모서리가 아닌 나머지 팔각형들은 다 엣지를 추가함으로써 팔각형이던 것을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나눠서 면을 정리하였습니다. 계속 멀티컷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QWER 아무거나 누르셔서 빠져나오세요. 네, 이렇게 3번을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3번. 이 상태에서 스무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보다 훨씬 더 면이 정리되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다행히 팔각형만 정리를 해도 면에 크게 이상이 없이 괜찮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무스도 한번 직접 실제로 내가 이제 스무스 툴을 눌러서 스무스를 하는 것은 실제로 면의 개수를 늘려서 스무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드러워지려면 면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는 앞으로 멘탈레를 하기 때문에 네, 3번을 누른 상태에서 괜찮아 보이면 그냥 이 상태에서 3번을 눌러놓고 렌더를 걸어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주사위 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결국엔 이게 확장인데 이러한 것들은 네, 마지막으로 익스트루드라는 툴을 활용해서 하시게 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저 동그라미들이 들어갈 자리를 엣지를 추가해서 만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저 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뒤로 미루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먼저 그래서 홈, 구멍, 동그라미들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주사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사위 하나, 둘, 셋, 총 6개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6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네, 5가 들어가는 데는 또 가운데 이렇게 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9개의 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3을 만들던 4를 만들던 1을 만들던 2를 만들던 결국엔 9개의 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이렇게 여기 모든 면들을 다 이거 나눠야 돼요. 9개로 9면으로 네,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나오냐? 네, 메디트 애쉬에 있습니다. 메시 툴에 있습니다. 메시 툴, 인서트 엣지 루프 툴. 네, 인서트 엣지 루프 툴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나만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긴 하죠. 열심히 잘해서.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이유가 뭐가 있죠? 울퉁불퉁 전혀 크기가 다른 형태의 면이 만들어진다는 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거는 균등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9개의 면이. 자, 그렇다면 인서트 엣지 루프 툴에 옵션 창이 있습니다. 옵션 창이 있는데 옵션을 누르면 여기 옵션 창이 만들어지죠. 여기 보시면 equal distance from edge 바꿔볼까요? 넘어가요. 멀티 엣지 루프 바꿔보겠습니다. 멀티 엣지 루프로 바꿨더니 넘버 오브 엣지 루프가 만들어졌어요.
살아났어요. 2로 돼 있는데 해볼까요? 2로 만들어 두 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집니다. 균등한 간격으로 3으로 바꾸면 균등한 간격으로 3개의 엣지가 들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16면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원하는 건 9면이니까 3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use equal multiplier use equal 동등한 간격으로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나눠질 수도 있다는 거. 네, 2로 바꾸고 다시 2로 바꿀게요. 네, 2로 그리고 엣지를 추가하겠습니다. 클릭. 네, 인서트 엣지 루프툴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하려면 이게 허공에다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엣지를 선택하셔서 그 엣지 위에서 클릭하셔야지 만들어집니다. 다 됐네요. 네, 하나, 둘, 셋, 총 9개의 면이 생겨서 여기에 이제 홈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다시 단축키 Q 눌렀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서 이와 같이 점점 처음에는 단순한 형태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면을 확장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회전시키거나 이동시키면서 복잡한 형태의 모델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델링 과정입니다. 네, 이제 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익스트루드를 활용해서 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1자리가 2자리가 3자리가 어디냐는 뭐 지금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자, 페이스 모드로 바꿔서 네, 1부터 하겠습니다. 1, 2, 3 실제로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 중요하죠. 하다 보면 원치 않는 면이 선택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빠르게 하다 보면 그럴 때는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불필요하게 선택된 면을 다시 클릭하게 되면 선택 해제됩니다. 네, Shift 누르고 다시 컨트롤,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도 선택 해제가 됩니다. Alt 키를 누르면 안 되네요.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죠. 네.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어떤 단축키를 쓸 때 Shift를 누르고 하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냐, Alt 키를 누르고 하냐, 혹은 Shift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냐, Shift 컨트롤 Alt 키를 누르고 하냐, 요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포토샵을 해보신 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를 쓸 때 Shift를 누르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누르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네,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를 해볼 건데 이렇게 붙어있는 면 때문에 익스트루드가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한번 해서 이쪽 면이 붙어있는 면이 있는 거를 보이게 해놓고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네, 메시 툴에 익스트루드가 에디트 메시 익스트루드가 있군요. 익스트루드가 있는데 네, 쉘브에 네, 쉘브에 이렇게 면에 육면체가 이렇게 한 군데가 툭 올라와 있는
요 아이콘이 이제 익스트루드고 그 옆에 왼쪽에 있는 게 멀티 컷 툴이고 그 다음에 엣지를 푸틀 옆에가 이제 브릿지.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브릿지. 서로 떨어져 있는 공간을 연결해 주는 것. 네, 지금 하는 것은 익스트루드죠. 네, 익스트루드에 집중합시다. 익스트루드 클릭. 네. 그럼 어딘가에 커서가 생기고요. 익스트루드와 관련된 이렇게 옵션 창이 이렇게 같이 만들어집니다. 뭐 굉장히 익스트루드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만 뭐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당겨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전체적으로 이 면을 저는 이제 이 면만 보면 됩니다. 이 면만 가지고 뽑을 거냐, 확대시킬 거냐, 아니 홈을 만들 거냐 알아서 각각의 선택된 면이 얘와 동등한 값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익스트루드 잘 보시면.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여기를 전체적으로 키우고 스케일을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렇게 키우고 요렇게 키우면 되나? 축소시킨다고 하면 요렇게 축소시키고 요렇게 축소시키면 되나?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정확한 육면체가 안 나오죠. 다시. 그래서 내가 요거를 하고 싶으면 스케일을 키우고 싶으면 요 스케일과 관련된 요 육면체 요 스케일 툴 아무거나 이 육면체 X축에 있는 육면체, Y축에 있는 거, Z축에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에 육면체, 보라색 육면체가 생깁니다. 요때 요거를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면 정사각형으로 정확하게 균등하게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네. 먼저 축소를 먼저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를 할 건데 앞에서 했던 익스트루드 툴을 다시 반복해서 쓰고 싶을 때 쓰는 단축키가 G입니다. G. A, B, C, D, E, F, G. G입니다. G를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또 익스트루드를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G를 눌러서 익스트루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계속 면이 확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오호. 네.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낱개로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6개 6을 표현하는 요 면은 지금 같이 서로 붙어 있다 보니까 같이 익스트루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익스트루드 최대한 뒤로 돌려서 네, 다시 확인해 보고 네, 돌려서 다시 익스트루드 해보겠습니다. 어떤 옵션을 바꿔야지 저게 따로따로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다시 익스트루드. 네, 요거 찾는 거 중요해요. 커서가 지금 여기 만들어졌죠. 요거 이상하게 놔두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랑 똑같이 이렇게 잘 이면에 만들어졌으니까 이면을 잘 보이게끔 해놓고 익스트루드를 해야 되죠. 자, 근데 이제 각각의 면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각각의 면이 익스트루드가 되게끔 하는 거는 어디 있냐면 지금 이 창에 있습니다. Keep Face Together가 ON으로 되어 있어요. 페이스가 같이 유지된 상태에서
가 ON이 돼 있으니까 요거를 오프로 클릭해서 오프로 놔두고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이고 단축키 G 눌러서 안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따로따로 만들어지죠. 그게 바로 Keep Face Together ON이냐 오프냐.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것만 일단 익스트루드는 그것만 하고요. 나머지 옵션들은 한번 변형시켜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네, 됐어요. 3번 눌러볼까요? 네, 아름다운 주사위가 만들어졌고요. 사실은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원을 만들고 싶다면 이게 사실은 조금 더 면을 더 나눠야 됩니다. 사실은 네, 다시 이렇게 사각형인 상태로 해서 단축키 3을 눌러서 이렇게 스무스로 놔둬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이게 팔각형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팔각형으로 된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해야지 정원이 만들어져요. 사실은 이 상태에서 3번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원이라기보다는 약간 위아래가 약간 이렇게 좌우로 약간 살짝 찌부된 형태의 원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려면 팔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 수업을 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돼도 문제가 없으니까 동영상에서는 이 정도로만 해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